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그 여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죠. 어제 식탁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4가구 중 3가구가 지난해 여름보다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이른바 폭염 고지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전력이 이달 들어서 12일까지 검침한 가구들의 이제 요금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네. 이 기간이 폭염이 가장 심했던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 검침일 기준으로 2구간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텐데 우선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증가 가구가 조금 다릅니다. 우선 첫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폭염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7월 12일부터 폭염이 본격화됐으니까. 이 경우는 전체 57%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검침한 가구는 874만 가구인데 이거는 전체 전기 사용자의 한 40%가 넘는 그런 집들을 조사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5% 그러니까 4곳 중에 3곳이 증가했고요. 평균 증가액은 17,52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평균 78kW 정도를 더 쓴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가 5.4%, 또 10만 원 이상 증가한 곳도 1.4% 정도가 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2만 원 이하 증가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올해 폭염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었고 일수 기준으로 보자면 지난해 대비해서 2.5배가량 되는 것 감안한다면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선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할 10만 원 이상 증가 인구가 1.4%, 즉 100가구당 1가구 정도에 그쳤으니까 약간 선방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4%, 100가구당 1가구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지역에서는 좀 이런 폭염 고지서 받은 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 500kW 이상 쓴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폭탄에 가까운 전기요금 고지서 받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8월 7일에 정부가 발표한 그 누진제 한시적 완화안에서도 세 번째 구간 기준이 400kW에서 500kW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00kW가 넘는 경우는 이 요금 폭탄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보통 가정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시간 가까이 에어컨 튼 가정 같은 경우에는 폭탄에 가까운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텐데요. 언론사에는 이 전기요금 고지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구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언론사 공히. 또 실제 1.4%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은 이런 사례 자체를 흥미롭게 보도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폭탄 맞은 것처럼 체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22%의 가구가 요금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휴가 간 집이 많았다는 분석도 내놨고요. 가구 원수 자체가 줄었다. 그다음에 정부는 그런 효율적인 에어컨들을 교체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는요. 워낙 전기요 폭탄에 대해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언론에서 경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신경 써서 전기료 관리를 한 가구가 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아껴 쓰셨나 많이 아껴 쓴 거죠. 뭐 폭탄 하면 사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고지서가 이제 6월 말에서 7월까지 사용한 분에 대한 고지서잖아요. 근데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게 7월 말부터 이제 이달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진짜 폭염 고지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8월 1일에서 12일까지 검침한 가구를 조사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30도가 넘는 폭염은 7월 12일부터 본격화됐는데 이 폭염이 모두 다 반영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조사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7월 말에 검침한 20% 가구하고 이번에 40%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세가 확연히 다르다. 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향후에 폭염이 다 반영된 고지서의 경우에는 요금 폭탄의 비중이 1.4% 정도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검침일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이번에 나온 고지서는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아마 다음 달 고지서에 소급 적용해서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고지서가 반영 안 된 거라는 걸 우선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예, 검침일을 요령껏 바꾸면 누진제 완화 효과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건 뭐냐면은 구간별로 전기요금 적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검침일을 절묘하게 잡으면 이 구간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검침일을 바꾸고 바로 된 게 아니라 검침일 교체 신청 시점부터 예. 이 누진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9월이나 돼야 실효성 있는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전이 예. 상당히 좀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할인율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던데 네. 이게 뭐 할인을 받아도 10,000원대 정도밖에 안 돼서 뭐 생색내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만이 많죠. 뭐 찔끔 인하다, 뭐 이렇게 시시때때로 시혜 베풀 듯하는 인하 혜택 거부하겠다, 뭐 이런 분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잠깐 여기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한 가구당 더 쓴 전기가 78kW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번 완화는 기존의 그 200kW하고 400kW 기준을 300에서 500씩 이렇게 100kW씩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혜택을 꽤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78kW를 더 썼는데 이 구간 폭이 100kW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음에 이 완화안이 소급 적용된 고지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효과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임시 미봉책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불만이 고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인하 폭과 관련된 불만이라기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라 이런 불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정부가 이 누진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당초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장을 보니까 사실상 누진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튼 것 같습니다. 네.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저도 한번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기 저사용자에 주어지는 혜택에 관한 딜레마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분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전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니까 기존 한전이 현재 수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평균 이하 가격을 적용받던 가구들 같은 경우에 전기료가 오른다는 딜레마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1단계 800만 가구하고 2단계 중에서 600만 가구, 도합 1,400만 가구가 오히려 누진제 폐지로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예. 백운규 장관도 이 점을 언급을 했었죠. 누가 이거 누진제 폐지해서 요금 오른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누진제 폐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새로운 계절과 시간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개시제를 초기에 잘 디자인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누진제 폐지 검토해서 폐지에 따른 파단 지적으로 한 발 좀 물러선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예. 정부가 아니라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하반기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해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보다는 국회 논의 마무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백운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도 좀 논란이 되는데요. 2011년 이후에 출시된 에어컨은 효율이 좋아져서 전기요금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기자들도 뭐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요금이 확 줄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껴서 줄인 측면이 더 강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전기료 폭탄 1.4% 그친 것 두고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근데 실제로 사용을 자제한 덕이라고 본다면 냉방이나 난방도 중요한 삶의 질 지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뭐 언제까지 참고 지내라 이런 방식인지 이제 소비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